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도 구축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결국 커넥티드 카 측면에서도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용 하나하나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한 다음에 차량끼리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이 협력을 해가지고 위성에서 다이렉트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위성을 6기 발사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스페이스X가 뭐 스타링크를 위해서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니까 사실 이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향후 6G 시대 그리고 위성 인터넷 시대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를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T모바일과 스페이스X가 협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에 지금 기지국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전 세계 어떤 존이라도 예를 들어 레포츠를 하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리지가 높은 편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명 데드존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쪽에 있는 거를 스타링크로 일단 커버를 하겠다는 컨셉이 있는데 여기에 T모바일과 협력해서 이제는 쏘아 올린 위성이 직접적으로 바로 스마트폰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지금 시연을 한 거는 문자 메시지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해봤다고 하고 향후에 음성이라든가 뭐 데이터 영상 이런 것들도 확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2021년도에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5G 커버리지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순서가 이제 KT, SKT, LG U+인가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박혀 있는 것이 기지국이 어떻게 박혀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신을 한다는 거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전화가 그 전화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가거든요.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갔다가 그 기지국이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기지국에 속해 있는 그 휴대폰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신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5G가 지금 전국에 쫙 다 안 퍼진 부분이 확실히 있죠. 이런 산간지방이라든가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쪽 영역들은 지금 다 안 돼 있고 수도권 위주에서는 좀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3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G 커버리지 같이 이제 기지국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냐에 따라서 실제로 5G가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도 그렇고 이제 LTE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로 보면은 이렇게 기지국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냐에 따라서 아예 통신이 불가한 지역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브레이킹 배드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막에서 이제 마약 제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통신이 안 통해가지고 뭐 전화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기지국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리고 기지국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옥상에 가면은 건물 옥상에 가면 이런 것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기지국들 그리고 뭐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안테나로 퍼지게끔 하면은 거기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커버하게 되는 거고 그 커버가 얼마나 멀리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커버리지에 따라서 조절이 됐다는 거죠. 5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포기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그 대역에서는 아무래도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커버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지국을 많이 박았어야 했는데 그거를 우리 3사가 안 했다라는 거죠. 약속해놓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설치했으면 할수록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설치비도 많이 드니까 이게 좀 안 된 게 너무 아쉽고 이것도 이제 풀어나갈 과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휴대폰을 셀룰러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의 셀인 거예요. 셀. 기지국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기지국 하나에 넓은 영역의 하나의 셀을 구성하죠. 흔히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셀을 표현을 하는데 시골 지역에는 이 셀을 넓게 해서 사용자가 적더라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으로 갈수록 셀을 작게 하면서 점차 많이 기지국을 박아 넣음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통신에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박으면서 LTE 기지국은 LTE 모뎀을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기지국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5G도 지원하려면은 LTE와 동시에 5G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만이 그러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기존의 이 셀룰러 통신의 기본인 것이죠. 결국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잘 깔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에릭슨의 이 WCDMA라고 하면 이제 3G죠. 3G. 4G LTE 나오기 전에 3G 때에 요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지국들 있죠. 요 기지국들. 요 기지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주로 유선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 케이블이라든가 구리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흔히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G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는 별도로 여기 보이시죠? RNC라고 불리던 이 네트워크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지국들이 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얘네들을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3G까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G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히 LTE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테나가 있고 점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이 LTE거든요. U라고
노드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보통 유저 이퀴먼트라고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유심히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노드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기지국입니다. 기존에는 노드비라고 돼 있죠. 기존 방식은 노드비에다가 이 RNC 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기지국들이 아비트레이션 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했는데, 이 노드비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볼브드 노드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개선된 버전의 진화된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4G LT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지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노드비를 활용하면은 이런 기지국 자체가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선으로 딱딱딱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가 요게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하나로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트워크 구성이 간단하고 단순화하면서도 반응 시간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노드비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핸드오버링 혹은 핸드오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인증을 하고 또 어떤 통신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을 할 때에 이 네트워크 관리들을 모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어떤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딱 갖다 박으면은 이런 셀 내에 무선 자원이나 이동성들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얘를 갖고 있으면은 스마트폰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을 가는 것을 다운링크 채널이라고 하고, 스마트폰에서 기지국으로 올라가는 거를 업링크라고 얘기하는데, 각각 OFDMA랑 SCFDMA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오리지널 영상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B라고 하는 게 이 4G LTE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선 기지국이 되는데, 이번 스타링크 위성에 이 노드 B 모뎀을 딱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상에 있는 휴대전화와도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을 이 위성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이 위성 통신을 위한 별도의 커다란 안테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도 그냥 LTE 호환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뭐 글로벌 스타와 협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위성 통신을 했다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테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방향성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애초에 이노드 B 기지국이 위성에 박혀 있으니까 똑같은 모뎀으로서 다운링크 업링크 송수신을 할 때 똑같이 이 LT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왜 어렵냐? 애초에 이노드 B와 동일한 기술적인 그 통신 장비를 위성에서도 이게 장착을 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갈 때, 이 뻗어 나갈 때 이 극한의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통신 장비들도 다 우주 환경에 잘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성하고 지상 간의 이 통신이 기본적으로 지연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저궤도에서 도는 스타링크라 하더라도 지연 시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역폭 제한이라던가 어떤 신호 감소가 발생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T모바일과 스타링크가 협력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6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게 LTE 범위를 쓰고 있는데 어떤 주파수의 간섭이라든가 다른 주파수를 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아비트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 아직은 이제 시장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5G를 넘어서 6G는 위성 인터넷으로 확장된다고 하거든요. 즉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스타링크가 T모바일과 협력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거죠. 우리가 LTE 나오고 5G로 할 때 확실히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5G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은 부분은 좀 실망스럽지만, 만약에 6G가 위성 인터넷으로 확장되면은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세요. 왜냐? 위성에서 인터넷을 해가지고 베이스 스테이션을 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차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막이라든가 데드존에 커버리지를 확보함으로써 좀 더 넓은 범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추구를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셀룰러 네트워크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러한 역할을 스타링크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휴대폰의 연결성 자체를 바로 위성으로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원격 지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통신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지국을 막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외된 지역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통신 서비스의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전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이걸 이용해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 지상에 있는 기지국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통신망이 구축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도 구축하고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결국 커넥티드카 측면에서도,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용 하나하나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타링크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한 다음에 차량끼리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성에서 커버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 사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위험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차량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T모바일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통신사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이러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음성 메시지, 데이터 메시지 점차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위성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오늘 빠르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아우트로를 짧게 마무리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